80만 원을 벌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8,500 플러스 몇천 더 얹어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빚이 생긴 거예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죠. 현금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팔 물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노점을 할 때처럼 다시 또 그 뭘 팔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청계천, 정량리, 제기동, 창신동, 그리고 화곡동 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돌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랑 5시간 돌아오시고, 그래서 여자 구두도 팔아보고요, 티셔츠도 팔아보고요, 스피커도 팔아보고요, 별의별 것들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 어떤 제품도 5번을 넘기 힘들어요. 이게 한번 악순환이 되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팔 수 있는 물건도 이제 팔고, 팔기 위한 어떤 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던 지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빌려주던 지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 때쯤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외대암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문동, 동전구 이문동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인가 하고서 그냥 맨날 시름시름 이렇게 터벅터벅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외대암역에서 영등포 구청역까지. 근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그날은 조금 늦게 출근을 했어요. 늦게 출근하는데 지하철마다 보니까 지하철역마다 다이소 매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금 별로 없어졌죠? 근데 그 당시 엄청나게 많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정말 많았던 게 천냥하우스 많았었죠. 지금은 없더라고요. 천냥하우스하고 다이소를 보면서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따로 물건을 올리니까 등록비조차 되게 너무 힘들다. 근데 저런 천냥하우스처럼 한 곳에다가 물건을 다 집어넣고 여기서 골라 이러고 물건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 등록비 좀 아낄 수 있어요. 두 번째, 고객들 입장에서도 따로 이렇게 계속 장바구니 담고 이러면 한 판매자에서 구매하기 힘들어. 그러면 뭐 택배비도 아까울 테고, 또 한 판매자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들었다 놨다 얼마나 참 피곤할까. 지금처럼 좋은 기능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의 불편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도 이 판매로 돈 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제일 처음 이 방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품 사진 그때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 300가지 상품을 올려놨던 거예요. 처음 시작. 제일 처음에 상품 사진 한 컷, 상품명, 사이즈, 재질, 가격. 상품명, 사진, 그리고 사이즈, 재질, 가격. 그래가지고 300가지 모았죠. 지금 사람들은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저희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물건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다가 총 구매하시는 가격 나누기 1,000원을 수령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불과 이 방식으로 한지 4개월 딱 안 남았어요. 저희 거의 다 4개월 반 만에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4개월 반 만에 매출이 4천만 원 됐어요. 정말 하루에 10만 원어치 매출도 거의 일어나지 않던 사람들인데 4개월 반 만에 4천만 원 매출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딱 일괄적으로 가격이 1,000원짜리 아닌 물건들을 못 팔겠어요. 수량성 경매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오히려 수량성 경매가 많죠. 플러스 2,000원, 플러스 5,000원 이렇게 있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옵션하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방식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로 잘 됐었냐면요, 6개월 반이 지나고 나서 제가 12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정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웬만한 신문들에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05년도 3월달 신문이죠. 신문에 보면 여기 나와있죠. 지난해 9월 옥시는 청양옷을 개설한 황영순 씨는 월 평균 6천만 원 매출을 거두고 있다. 제가 11년 전에 전에 대충 진작에 아시죠? 제가 20대 때 만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기도 끌고 드디어 라면에서 벗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그리고 뭐 생선도 구우고 된장찌개 끓여서 밥술은 뜰 수 있게끔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여전히 저희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대표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창신동하고 화곡동을 다녔어요. 그래서 고무장갑 10개, 수세미 15개, 볼펜 7개, 만능 리모컨 20개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쏟아 가지고 다 분류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생활을 한 6개월 이상 하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딱 이 물건을 한 곳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뭐 대두매상이라고 해가지고 수입상자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강원도 이렇게서부터 수도권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저희한테 물건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 단한 것도 없어요. 천여하우스나 다이소 매장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데서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해봤는데 딱 들을 수 있는 대답은 가! 이런 거였어요. 왜냐? 그쪽은 다 가맹비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나갈 때 대량 걸는 거죠. 저희처럼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달라고 하면 무수히 당하죠. 그리고 또 현실은 도매상에서 이 물건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오케이 도매상 다녀보신 분 있으시다 그랬죠? 도매상 다니고 화곡동 상품도 다녀보신 가보시면 어떤가요? 가격이라든가 뭐 어떤가요? 인터넷 때문에 그쪽도 뭐 가격 차이가 싸지 않았대. 물건을 많이 사야지 뭐 대우가 되죠. 그렇죠. 12년 전에는 모르셨겠어요. 그때는 쉽게 생각을 하면 대도매상에서 물건을 받는 도매상들이에요. 도매상 근데 웃긴 게 이 도매상들마다 가격이 달라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 보고 물건 값을 다르게 줘요. 딱 가서 장사 좀 하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가격을 좋게 주고 장사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값을 싫어요. 게다가 한 박스 정도는 사야 도매가로 제대로 된 도매가로 줘요. 그런 데 가서 찔끔찔끔 사려면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뭐 이런 뭐 만능 리모컨이 있다고 되게 흔해 빠진 거기 때문에 A라는 곳이 없으면 B라는 곳을 찾죠. B라는 곳이 없으면 C라는 곳을 가요. C라는 곳이 없으면 D라는 곳을 가요. 그러다 보면 화곡동 그 시장 전체를 다 돌게 돼요. 그래서 물건이 없으면 또 창신동 동대문으로 가요. 근데 동대문 다 돌다가 없으면 물어보죠. 이 물건 언제 들어와요? 야, 뭐 흔한 물건인데 꼭 들어와. 답변이 딱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갈 때 해주시는 답변도 꼭 들어온다 합니다. 주먹 구구식의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찾는데 안 되는 얘기가 또 이 짓을 계속 하고 살아야 되나? 라고 했더니 막 가만히 하고 계시던 저희 대표님이 그런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곳이 되자 그러십니다. 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저 이사님이 미치 야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 라고 하시죠. 빚만 잔뜩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 우리 대표님은 역정을 내시면서 누가 처음부터 돈 가지고 하나? 또 해서 어쨌든 저희 원래 그 꿈쳐뒀던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 돈을 들고 튀신 건 아니시고 혀를 다친으로 저희 대표님이 중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잘 안 알려졌던 그 중국 이후 푸텐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물건을 한 박스씩 저희가 천연옥수식으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잘 나가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들부터 한 박스씩 보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매상에서 650원, 6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던 물건을 400원 정도쯤에 사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커진 마진으로 고기를 사 먹었느냐? 그건 아니고 계속 더 많은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300가지 정도 되던 물건이 400가지, 500가지, 600가지, 나중에 한 700가지, 800가지 됐죠. 한 800가지 정도쯤 됐을 때 그가 800가지 물건이 됐을 때가 2004년도예요. 2004년도 그 초에 설날 때문에 이제 고향에 가시려고 대표님이 일시 귀국을 했었죠. 귀국을 하셔가지고 저희를 모아놓고 이제 때가 됐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그거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도메토피아노입니다. 지금의 도메토피아노는요. 서비스들 무지 많아지고 별의별 간판도 많이 걸리고 제품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요 갈색 테두리, 빨간색 테두리 그리고 요 악수하는 남녀 수익 가격으로 구매하는 곳 이후 청도 샤먼 광도 3일 특소 요 문구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11년 동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것들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안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사이트를 처음 생겼을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저희가 그 가격 때문에만 혼선을 빚었잖아요. 우리가 투명하게 가격을 내세우자 라고 해가지고 투명하게 무슨 다른 도매상들처럼 뭐 회원만 노출한다라든가 뭐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두 번째 그 도매상은 소매상을 납품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소매상들은 대부분 작잖아요. 작은 도매상들이 어떻게 박스 단위로 물건을 사겠어요? 조금만 슈퍼에서 마트에서 한 박스 사가지고 그걸 다 처분하려면 어떤 물건은 5개월, 6개월도 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한 20분의 1 정도만 사도 우리가 도매가를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다 박스 수량이 있습니다. 박스 수량 보면 한 박스 수량이 480개네요. 그런데 16개 이상만 구매해도 도매가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5분의 1만 구매를 하셔도 도매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이 세 번째 원칙은 지금 저희가 지키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도매상을 계속 다녀서 잘 알았는데 지금 도매상을 안 다니니까 도매상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무조건 쌓아야 한다. 이게 저희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저희가 뭐 구정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한 달 반 만에 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반 되게 4월 초일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딱 노출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지 또 한 4개월 반 만에 정말 거짓말 같죠. 거의 모든 게 4개월 반 정도 걸렸어요. 저희는 4개월 반 만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매출이 4억 5천 정도 됐어요. 월 매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거 훨씬 싸게 파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도매상에서 소매로 팔던 마진과 수입을 해서 도매로 내는 마진과 차이가 별로 없겠죠. 다만 규모만 10배 정도가 커진 거죠. 이제 정말 고기도 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단지 열심히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 당시 정말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CS나 고객 출연하는 일을 다 했었거든요. 고맙다는 전화를 드리고 우린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뭐가 고맙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장사하는 게 참 힘들고 그랬는데 도매토피아 덕분에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왜냐면 청양하우스나 그 다이소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예요. 20%. 이게 참 20%라는 게 굉장히 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면 마진을 자기가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실전 상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마진율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양하우스라는 사람이나 다이소 매장을 하시던 분들이
그런 마진을 높이는 상품을 위해서 도매상들을 다 해쳤어요. 그런데 도매상에 가려면 도매상이 밤중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에 가야 돼요. 걔네가 오고 가고 하는 경비를 해야 돼요.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도 고수님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매투표라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업무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씻고 딱 개운한 마음으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물건을 주문하면 그 다음 날이면 물건이 와요. 그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해요.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서 좀 그 실무가 좀 다르고 좀 안 나가고 그러면 반품을 합니다. 도매상에서 반품하기 쉽나요? 어렵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자기들은 오고 가는 경비 시간 다 줄고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 고맙다. 덕분에 내가 위기 넘겼다. 고비 넘겼다.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단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말 때 저희 대표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 이 사이트 정말 잘 만든 것 같다. 상생이라는 게 별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데일수록 도매투표는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상적인 것 같다. 라고 막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그래? 그러면 그냥 어쩌다 그 걸리는 우연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해봐라. 구체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이제 그 소매 마진도 계속 높아지고 뭐 도매 투피아 마진도 계속 그 매출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대표님한테 했던 상생에 대한 얘기는 조금 까먹고 있었을 때인데 저희가 그 재고를 부담하는 부분이 한 3,000가지 정도 됐을 때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무보증 30만 원짜리 폐가 건물을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천에 1,000평짜리 물류센터를 얻게 됐습니다. 2005년도죠. 2005년도에 1,000평짜리 물류센터를 얻었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었어요. 누구나 와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열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고 주문서도 그 순서대로 딱 뽑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뽑히는 물건 수량 몇 개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저희 인천 물류센터 한번 나중에 견학가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대로 그대로 지금 그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훨씬 더 편하고 그 오류 발생분도 확 줄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옥션 지마켓에서 올리던 매출이 1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딱 그 제가 느끼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사이트는 도매토피아 그리고 도매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은 소매상일 텐데 나는 왜 소매를 하고 있지? 나보다 훨씬 더 장사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뭐 다양한 루트들이 많을 텐데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쇼핑몰 붐이 일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쇼핑몰로 돈 벌었다라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열풍 때문에 주변에는 꼭 쇼핑몰 하다가 성공한 분들이 아니라 망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망했다라는 거는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한테 야 너 망했어 라고 얘기 안 하죠. 고시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너 망했어 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왜 쇼핑몰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상적 의미로 큰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단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크게 망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로또를 50만 원을 샀어. 아, 망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크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장사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가지고 오면 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창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포토샵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혼자 할 수는 주어듣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재고가 그 비용이 발생하고 창고비가 발생하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많이 팔지 못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축적된 마이너스가 어느 순간 못 견디는 지점이 돼서 커져서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고민하던 부분이 그렇죠. 그런 어떤 꾸준히 나가는 비용만 없다면 그냥 자기 인건비 들어갔다. 사실 돈 주고 교육도 받으러 다녔는데 자기 인건비 들어갔다고 망하겠다고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건비 외에는 망할 염려가 없는 사업을 만들어준다면 이거 괜찮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소매를 팔기 위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죠. 상품 이미지가 있죠. 사진이 있죠. 물건을 보낼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다 쓰러져간 폐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온라인 상업자 모집 배송대행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배송대행이라는 말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무자본, 무점포, 무제로. 고객은 마진을 붙여서 그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미지로 옥션이건 스마트시건 자기 쇼핑몰이건 다양한 노트를 통해서 판매하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거래를 하면 그 고객 이름으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반품이 들어오면 반품 처리도 다 해드리는 거죠. 그럼 고객은 적어도 크게 망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면 제가 소매로 팔고 있는 매출이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저희는 직수입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3배 정도 마진은 3배 정도의 매출은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3억 정도는 돼야지 무슨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소매를 파는 거를 중단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 밑에서 일하던 사원 한 2명이 밖에 나가서 슬픔을 하다 망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친구 중에 한 2명도 슬픔을 하다 망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대표님 친구분 중에 한 2명도 슬픔을 하다 망한 친구분이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서도 슬픔을 하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7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까칠합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악마처럼 볼 테니까 딱 4, 5개월만 믿고 쫓아와 주세요. 견디기 싫으시면 그냥 지금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동안 7명 중에 돈을 제일 적게 벌어가신 분이 매출이 아니고 제일 적게 벌어가신 분이 5천만 원.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순수익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3명이 순수익 1억을 넘었어요. 그때는 경쟁자도 많잖아. 그런 어떤 프리미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모았던 사람들은 망했던 사람들, 다시 뭔가 도전해볼 의욕도 많지 않았던 사람들, 게다가 다시 도전할 여러 힘이나 무슨 돈이 일단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메토피아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걸 떠나서 그냥 월급쟁이 생각보다 돈을 더 벌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도메토피아가 딱 처음 생겼을 때 그 자부심, 사람들이 그냥 고맙다, 도움된다 라고 했을 때 자부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자부심입니다. 진짜 그것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감사 인사할 때는 그냥 고맙다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때 뿌듯함은 야, 내가 헛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생겨났어요. 아휴, 이 사업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젊은 친구들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힘들어요. 일일이 물건 내렸다 올렸다 뭐 거기 전화도 받고 아유 나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난 도면투표하고 뭔가 좋은 걸 하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좋은 아이디어 없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하나 딱 주어지면 나 그거 가지고 영업할 텐데 뭐 이런 분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당시 쇼핑몰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그 사람이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낼 거라는 게 쉽게 딱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했었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광고를 위해서 광고를 다양하게 해서 막 연구를 하던 중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에는요 배너가 없어요. 배너가 뭔지 아시죠? 이게 링크가 걸려있는 그 웹 간판을 배너라고 하죠. 이렇게 간판을 딱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를 넘어가는 거죠. 쇼핑몰 배너가 잔뜩 있는 거죠.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산 것에 대한 마진이 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요. 그 광고 방식의 이름이 링크 프라이스 방식. 링크 값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처음 그냥 그때 들어간 순간만 적용이 돼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그래 저걸 시스템만 해내면 뭔가 좋은 걸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봉 1억 보전 리셀러 모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매투표로 딱 검색을 하면 저희 사이트가 바로 나오죠. 사이트가 바로 나오면 클릭 딱 하고 들어가면 그 배너가 두 개가 뜨고요. 그리고 쭉 상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품이 나오고 맨 하단에 보면 상호명 주식회사 테리 대표이사 부경은 이렇게 나오죠. 사업자명은 나오고 이거를 아무나 사려고 하면 저희는 비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용 로그인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자 이제 주소만 적으면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매투표라고 검색해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컴 도매투표라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들어가면 배너들은 거 똑같죠? 아래 뭐가 바뀌었나? 상호명 똑같죠? 저희 투표에서 나오는 거 똑같죠? 사업자분을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까 사이트하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선생님? 뭐가 바뀌었죠? 예. 여기 보시면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약자 대신에 컴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물건을 사보세요. 물건을 사려고 딱 하면 아까는 비용 분석이 나왔는데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라고 나왔죠.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는 평원이면 로그인하든가 아니면 가입하든가 이 얘기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하든가 회원가입하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딱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저 컴이라는 코드가 골프처럼 딱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정보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냥 www.도매투표.com에 들어가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서버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전혀 상관없이 언제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 산 것에 대한 마진이 저 컴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리셀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